4년 전 일어난 의료 사고. 25세 나이로 데이 씨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사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이 의료사고는 피해자 입증을 다 해야 되는데 형사고소 그거 왜 했어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의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당연히 무리한 불기소죠. 사건 담당 검사와 의사 측 변호사, 그 사이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의대를 나온 거예요. 같은 학번인 거죠. 그럼 연수원 기수를 봤더니 같은 기수인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침묵합니다. 목면은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검사님! 데이 씨가 다녔던 대학교. 어머니. 왔나? 아이고. 아우 잘 있었나? 왜 지냈나? 이 자리에 앉아 꿈을 얘기하던 데이 씨를 잊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꿈이 정말 많았던 친구고 목표가 너무 확고해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들 정도의 어떤 배려심 깊은 친구였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던 데이 씨. 학교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만큼 활달했지만 어릴 때 놀림을 받았던 탓에 턱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죠. 얼굴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무슨 성형이냐 얘기를 했었는데 믿을 만한 곳을 찾았다고 돈을 못 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65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편의점 알바, 주차장, 대학 가진 걸 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하고 그리고 밥을 한 끼씩 먹었어요. 데이 씨는 수술 직전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후 병원에 요청해 수술실 CCTV 영상을 받아냈습니다. CCTV에 찍힌 수술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수술실 바닥에 피를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피는 생명인데 그 내 아이의 생명을 그냥 밀대로 썰어버렸어요. 그 말이 됩니까? 내 아이의 그 생명인 소중한 피를 그냥 밀대로 썰어버렸어요. 흡연통에 밀을 그냥 갖다 버리더라고. 청소부가 갖다 버려, 청소부가. 일반적인 출혈량이 아니라고 성형외과 전문의는 지적합니다. 저 정도 출혈을 저는 한평생 잘 보지를 못했어요. 안면유막 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바닥에도 수술포를 깔아 출혈량을 계산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환자를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 게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밀대로 지금 밀고 지금 앉아 있네요. 수술을 마칠 때까지 피를 닦는 대걸레질은 무려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과다 출혈이지만 의료진은 압박지열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수술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나 지혈해도 계속 출혈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늦게 판단된 거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죠. 의사들은 데이 씨를 두고 퇴근했다가 밤늦게 호출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데이 씨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진 지 2시간이 지나서야 119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대희 씨의 수술 중 출혈량은 3,500cc. 몸에 있던 피의 약 70%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입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해 대희 씨에게 쇼크가 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은 왜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요? 출혈을 제가 늦게 발견했어요. 출혈을 늦게 발견했다 하는 거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술방이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열려 있었는데 일단 제가 세팅을 해놔요. 이 방 있고 이 방하고 그 다음 방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원장님 오셔가지고 여기 끝내면은 그 다음 방 넘어가서 수술 이어서 하고. 원장은 뼈를 절개한 뒤 수술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딴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모 씨입니다. 그런데 수술 중간에 의사 신모 씨마저 나가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았습니다. 출혈이 멎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지혈이 그때는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완전히 지혈이 안 되죠. 완전히 지혈이 안 되는 상황이죠. 수술 모자도 쓰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수술대 앞에 앉습니다. 수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혈이 채 안 된 대희 씨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수술 도중에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 혼자 남아서 지혈을 이어간 시간은 무려 30분이 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수술 중 지혈은 집도의가 해야 할 중요한 의료 행위라는 겁니다. 즉, 의사의 지시와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지혈 조치를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됩니다. 대희군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는지를 거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한 집도의사가 관할 감시에 전혀 못 미치는 상황에 환자를 완전히 포괄적으로 넘겨놓고 나간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는 수술 행위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수술 당일 밤 11시경 힘겹게 손을 움직이는 대희 씨. 병원 측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119 도착 4분 전 혈액이 왔지만 의료진은 수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희 씨를 앞에 두고도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봐라. 이제 지금부터 웃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가는 CCTV 영상을 500번 넘게 돌려봤습니다. 잠깐 시간을 적어놔요. 그러던 중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할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병원은 동시에 여러 환자를 수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책임져야 할 성형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우고 환자의 출혈량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3번을 만났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소송 가야 된다. 오히려 저보고 부검 왜 했어요? 형사고소 그거 왜 했어요? 의사들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데 그거 왜 했어요? CCTV가 내한테 있는데도 그렇게 자신 있나? 하니까 그렇대요. 가야 된대. 그러면은 끝까지 간다. 대희 씨의 유족은 해당 성형외과의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유족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되게 특이한데 의료행위라는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성 검사는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의료법 위반 부분은 그게 굉장히 커요.
뭐 유죄가 인정이 되면 이 사람들 면허 정지 또는 영업 정지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한동안. 그것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이 사람들이. 성 검사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있었던 수술 중 간호조무사의 지열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복지부랑 마찬가지로 네네네. 이게 이런 지열, 이 뼈 출혈에 대한 지열은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옆방에서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한 1, 2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여지가 없는 이건 여지가 없는 거고. 하지만 성재호 검사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사들이 두려워한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검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의료법 이것도 당연히 나는 처벌할 거라고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검사가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니까 할 거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의사는 겁을 안 내고 요거만 겁을 낸다고 얘기했는데 겁 내는 그거만 쏙 다 뺀 거예요. 이 사건을 분석한 기관 4곳은 간호조무사에게 지열을 맡기는 것을 적법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 판례도 많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놓은 것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조진석 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면허 정지 내지는 면허 취소, 그러니까 의사 면허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아마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넘는 판사 경력의 신중권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판단하시는 입장이라면 이 무면허 의료행위 유죄를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유죄를 했을 겁니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호 검사가 왜 의사 편에 섰는지 의문을 품었던 대희 씨의 유족. 이유가 뭔지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상대편 변호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딱 하니까 둘이가 친구인데 학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대니까 혹시 아나 싶었죠. 그래가지고 혹시 아나 싶어서 또 나이를 받고 학번을 봤는데 같은 학번인 거죠. 대희 씨의 사건 담당 성재호 검사와 의료진을 대리한 윤태중 변호사는 2003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대학 동기입니다. 두 사람은 2008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SNS 친구이기도 합니다. 성 검사와 윤 변호사, 둘은 어떤 사이일까? 의대 동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동기들은 다 알죠. 알지니까 다 저희 동기들은 다 서로 잘 늘 같이 다니잖아요. 네네. 수업도 한 교실. 재호랑 태중이요. 동기니까 뭐 서로 뭐 알겠죠. 그리고 연수원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가까운 건 맞는데. 윤 변호사가 검사 시절 면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변호사였던 성재호 검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성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까지 더한 색다른 인터뷰. 의사 출신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근데 연수원 동기 중에 의대를 함께 졸업한 친구도 있으시다면서요? 이거 진짜 흔치 않은데 연수원 동기까지 같이 한다는 거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저보다 법률지식이 뛰어나서 저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가끔 묻곤 합니다. 취재 도중 PD수첩은 윤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좀 이쪽에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뭐 누구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님, 윤태중 변호사님. 윤자, 태자, 중자, 윤태중 변호사님. 좀 이런 거 의료 담당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중앙에서 받으실 검사님이 뻔하세요. 중앙지검에 전담팀이 있어가지고 글로 들어갈 거예요. 아, 그럼 변호사님이랑 좀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신 건가요? 대놓고 말씀 못 드리겠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천벌 안 받게 도와드리겠죠. 무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검사가 봐주면서 정도로 만들어드릴 수 있거든요. 뭐 할 정도요? 검사가 봐주는 거죠. 의사 면허를 가진 성재호 검사는 2급 공인 전문 검사로 당시 중앙지검의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 소속이었습니다. 2018년 7월 대희씨 사건을 맡은 직후 성재호 검사는 경찰에게 이런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가서 1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구속 사유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은 그 보조 의사기 때문에 책임 하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새끼 의사는 빼고 그 의사들 메인들만 해가지고 구형을 좀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성 검사가 경력 6개월 된 의사 신모 씨를 피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 검사의 지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의견으로 이제 할 거냐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면 의료 행위랑 그 과실치사 그 혐의랑 해가지고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과실치사 혐의로만 송치를 해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재호 검사가 의무기록 허위 기재와 무면허 의료 행위 같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빼놓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중전에서도 보면 강호사 혼자 이제 이렇게 30분 동안 지혈한 행위가 무면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전 결과만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다. 검찰은 확실하게 그걸 빼놓고 보내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바랬던 영장은커녕 뭐 이게 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근데 그걸 꺾을 수가 없으니까. 담당 경찰은 해당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CCTV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료 사건 전문 경찰은 성 검사의 수사 지휘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의료 사건 제가 한 것도 한 100건이 넘지만 검사의 그런 식의 지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의료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사 지휘가 되게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사실은 좀 전적으로 감정이라든지 자문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검사가 특히 의료 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의료 행위를 자기가 해봤거나 아니면 전문의 수준의 그런 임상 경험이라든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검사가 뭐 어떤 의도로 사실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는 불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건 자기가 불기소하기가 꺼림칙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담을 밑에 떠넘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임 추궁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건 밑에서 처리해주면 덜잖아요. 경찰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러면은 만사 편한데. 혹시 성 검사와 윤 변호사의 친분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윤태중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윤태중 변호사님 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MBC PD수첩에서 온 조정현 PD고요. 일어나실 것 같아요. 왜요? 네, 그냥 있으면 도와주겠는데. 네. 안 된다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윤 변호사와 전화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가 권대희 군 사건 네,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성재호 검사님하고 친구 사이시던데 이게 아무리 관계가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제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네. 왜냐면은 네. 그런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저 안 해도 될 거를 엄정하게 하느라고 영장도 청구했고요. 사실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아 영장 청구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성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가 좀 의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안 된다고 했던 구속영장을 불기소 처분 2주 전에 청구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기소 직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의료사고에서 뭐 수사 초기에 구속을 이제 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사실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기소에 임박해서 그렇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료법 위반 이거를 뭉개기 위해서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강하게 나간다는 제스처를 보인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건 아마 무마용이 아닐까 싶긴 해요. 본인도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은 뭐 피 유족들을 좀 달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으니까 수사 과정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영장 청구하는 신용을 좀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변호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변호사님과 성재호 검사의 관계가 권대희 군 사건에 대한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권대희 군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친구분한테? 제가 지금 변호인인데 가서 우리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 억울하다 이런 건 대상이 당연히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로만 하셨어요? 아니면 직접 만나셨어요? 그 수사 받을 때 옆에서 동석해서 그 의뢰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이 동석하셔서 동석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신 적은 없으시고요? 동석 아닌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겠죠. 만났을 때 사건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뭐 EBS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한 고민은 어떤 걸 나누셨어요? 아니 이런 사건에 고민이 아니고요. 제가 검찰 절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절차 이런 거 있죠. 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연락을 끊고 살아야겠네요. 저는 친구도 못 만나겠네요. 흠지게 된 사람들. 10년간 검사로 일했던 오선희 변호사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우연히 저랑 친한 검사한테 배당이 됐어요. 어쨌건 외부에서 보기에 청렴성이 의심될 상황일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아무리 안 한다 해도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로 안 만나요. 연락도 일부러 안 해요. 만약에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하던 모임, 친분 모임. 이런 경우는 제가 안 나가고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쪽에서 미리 빠져주고 단둘이 만나는 건 당연히 약속을 안 잡고 저는 심지어 잡혔던 약속도 깬 적도 있어요.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가져야 하는 기본 윤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나눈다 하더라도.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도 대희 씨의 어머니가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지금 검사가 더 원망스러워요. 왜요? 우리 아이를 2번 죽였으니까. 검찰에 탄원서 6번 넣으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게 애원을 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머니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은 논란거리도 안 된다고 병원 측 윤 변호사는 일축합니다. 이 불기소를 가지고 문제 삼는 네. 거는 예. 저는 전혀 그 핀트를 잘못 잡고 문제 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한 거에서 이해가 못 하겠다고요. 불기소된 부분은 사실 그걸 문제 삼는 변호사들이 저는 사실 조금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요? 그게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죠. 수혈 막는 거잖아요. 피 나는 거를 간호사가 눌렀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간호사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간호조무사고요. 간호조무사가 먹은 거 30분 이상이었잖아요. 의사의 지하에 의료행위 할 수 있고요. 의사의 지위가 없던데요. 그 지위란 게 바로 옆에서 할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무면허 의료 행위다라고 유권 해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유권 해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윤 변호사의 논리는 불기소 이후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성재호 검사 역시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남아 30분 넘게 진행한 지혈 행위를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만 해놨을 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과거 성 검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거기 한국의료문제조정경제원에서 근데 거기에 보내면은 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한 2명이랑 변호사 2명, 한두 명, 그리고 시민단체 또 회원들 한두 명 해가지고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 검사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가했던 기관의 감정은 어떨까? 보건복지부와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 검사는 이 감정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 4개 기관에서 수술 중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 행위를 맡기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관들의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기소.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다른 의사단체라든지 중재원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의견도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명조의 어떤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히면서까지 불기소 처분한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재호 검사가 감정 결과들을 뒤집고 다른 판단을 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보던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 성 검사가 근거로 든 간호사 관련 판례가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 자격증도 다르고 의료법에 정한 행위도 다른데 그래서 판례도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또 같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2번의 전제 단계를 다 옳지 않게 간 거여서 사실 이거는 이제 법조 있는 분들이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장. 2개를 비교해보면 데이 씨의 의료 사고가 났던 한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르게 판단해서 생기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웃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자리를 비운 건 또 공소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과실로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기소유예에서는 언제든지 저 옆에 방에 있으니까 올 수 있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냐고요. 공소사실하고 불기소 사실을 다루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런 거. 네, 사실관계는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수술 당시부터 그러니까 출혈이 심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가버렸으니까 주의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기소를 해놓고 불기소장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온한 상황인 것처럼 전제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전문가들은 불기소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 이 병원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대해 다 면죄부를 준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더 이렇게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문제라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엄벌에 쳐야 될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마치 그냥 정당화시켜주는 4년 전 데이 씨의 의료 사고를 낸 성형외과. 지금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희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원장도 그대로 진료 중입니다. 원장님 직접 수술하시고 전부 다 그걸 다 하시나요? 원장님 나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 근데 혹시 이런 수술하다가 막 사고 나거나 그러진 않죠? 야 그런 거 없어? 없잖아. 선생님이 하셨을 때도 선생님은 한 번도 없으셨죠? 그러게 막 걱정 안 해도 돼. 사고가 난 적 없다는 거짓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희 씨의 형은 SNS 대화 캡처를 제보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사고가 난 게 맞냐는 질문에 해당 성형외과 실장이 아니라며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발뺌하는 내용입니다. 대희 씨의 사고 이후에도 성형외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14년 무사고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거의 저희 삶이 망가졌는데 병원은 너무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고 있고 심지어 병원 홈페이지에 14년 무사고 광고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명백히 저희 사망사고가 난 뒤였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형은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날 갔는데 또 사람들이 우르르 줄을 서 있는 거죠. 상담받으려고. 워낙 뭐 병원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동생이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사망했는데 왜 그렇게 14년 무사고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왜 환자가 상담할 때마다 그 말을 안 하냐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경찰 불러. 갑자기 그 간호사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그럼 경찰 제가 부르겠다. 대희 씨의 유족은 허위 광고를 신고했습니다. 원장은 벌금 100만 원, 성형외과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는 4,050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에 검색을 하니까 그 광고가 그대로 떠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14년 무사고 광고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건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잖아. 허위 광고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성형외과가 1년 뒤에도 같은 무사고 광고를 게재한 겁니다. 허위 광고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성형외과 원장은 또다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허위 광고권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됐는데 성재호 검사가 병 앞에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료 광고 관련된 거죠. 예, 얘는 14년 무사고를 계속 하더라고. 예, 예. 그게 지금 저희 방에는 없고 다른 방에 있는데 예, 뭐, 다른 그런 것 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 사건이 경찰에 정리가 되면 업돼서 넘어오면은 네네. 저희 방으로 넘겨서 제가 다 같이 하는 거로. 허위 광고 사건도 윤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4년 무사고는 그 변론조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직원이 잘못 올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할 생각이었으면 15년으로 올렸겠죠. 1년 지났는데. 네. 같은 사진을 네. 그 광고 업체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그냥 이거 그 블로그 이미지 잘못 쓴 거죠, 그냥. 근데 저희가 최근에도 여전히 무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상담하실 땐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의도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물어보십시오. 왜 무사고로 했는지. 네. 윤 변호사의 논리와 같은 내용이 불기소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성재호 검사는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4년 무사고 허위 광고 건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가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원장이고 직원인데 뭐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근데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 관리업체 직원 조사했다는 내용도 없거든요. 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데 이것들이 이제 결정문에 안 나와 있어서 좀 이렇게 그 부분이 좀 의심이 좀 있습니다. 네. 14년 무사고라는 허위 광고를 또다시 내걸었던 성형외과.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피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굉장히 그거는 사실 증거가 명백하게 뭐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아무런 뭐 처분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다른 병원의 사례에서는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병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다른 병원, 다른 사례라면은 네,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그것까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성검사는 병원의 영업과 의사 면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검찰 외부에서는 무리하다고 지적되는 성재호 검사의 불기소 결정.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 불구속 기소 이것처럼 불구속 기소할 때는 부장검사까지 결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까지 했겠죠. 부장까지. 네, 네. 부장은 최소한 용인한 거죠. 그렇죠. 성재호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후 검찰은 최소한 2차례 이상 불기소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 검사만의 책임이 아닌 이유입니다. 데이 씨의 유족은 성 검사와 윤 변호사가 각별한 사이라며 항고했지만 고검은 기각했습니다. 우리는 기각 사유가 뭔지 고검에 물었습니다. 고검 공보 담당 검사는 정식 공문 대신 개인 휴대폰 문자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중앙지검 성재호 검사에게도 경찰의 사건 수사 축소 지시를 한 정황, 윤 변호사와의 관계가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가 사건 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사건에서 수개의 죄명 중 일부인 과실치사 부분만 송치하라는 지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의 근거에 대한 핵심 답변은 빠져 있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그 공개된 장소에서 그 공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요. 왜 그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이 제가 지금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PD수첩 제작진은 성재호 검사의 답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재호 검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성재호 검사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성재호 검사님. 아니 저 MBC PD수첩의 조정현 PD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실 게 아니고 저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저 얘기만 좀 해주시면 되죠. 저희가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예? 검사님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뭐 굳이 문을 닫으세요. 정식으로 연락 드렸거든요. 예? 검사님 밀지 마세요. 손에 손 들지 마세요. 답변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답변 정식으로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검사님. 미진한 게 많아서 굳이 여쭤보려고 왔어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 밀지 마세요. 밀지 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이. 왜 이러세요, 검사님? 검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가 되셨어요. 이러지 마. 아니 검사님 왜 이러세요? 검사님 대답을 좀 드리려고 왔어요.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요.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 왔어요. 검사님. 성재호 검사는 답을 회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을 기소하지 않고 빼고 했다. 그럼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검사의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에요. 불기소권이에요.
이게 공소장이랑 불교소장이 사실관계가 다른데 이걸로 징계하자 이런 건 사실상 거기까지 감찰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견제하는 시선이 없고, 예. 혹시 잘못했더라도 윗선의 결정이면 거기서 커버쳐줄 테고, 이런 걸 갖고 문제 삼으면 검사들 사건 다 털어야 돼요. 성재호뿐이겠어요? 한 번 물고가 터지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안 하죠. 검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의료 사고를 낸 의사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한 셈이 됐습니다. 바나나, 우유. 의료 사고로 25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너가 남기고 간 CCTV가 있어도 엄마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엄마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것만 진실을 밝혀서 내 억울한 죽음도 내가 다 밝혀서 현재까지도